인천간호학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대비 요점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보면은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건간호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라는 영역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건간호학에서는 총 몇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15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라는 이 과목에서는요, 총 20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보건간호랑 공중보건은 시험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여기는 파트가 될 거예요. 보건 파트가.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딱딱하고 우리가 임상에서 실습을 하셨거나 임상에서 근무할 때 쓰임도가 조금 낮은, 조금 동떨어진 영역이라서 그렇죠.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자꾸 읽어보시고 한번 꼼꼼하게 자주 눈여겨보신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응용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2가지 과목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보건간호와 공중보건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찝어드리고 그리고 총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자주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보건이나 공중보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같이 한번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간호에서요. 자, WHO라는 곳이 있죠. 자, WHO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어디다? 세계보건기구라는 거는 여러분이 눈도장을 잘 찍으셔야 되겠죠. 세계보건기구예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인간의 전 세계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이 지표를 꼭 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WHO가 언급을 했습니다. 총 9가지. 그러면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라는 말은 이 지역의 또는 이 나라의 이 사람의 상황이 건강 상태가 좋다, 나쁘다, 열악하다, 양호하다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이 9가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럼 그 9가지 지표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요, 객관식이죠. 주관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글자만 앞대가리라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앞부분의 내용만 적었습니다. 처음에 0, 6, 모, 사, 그리고 유, 발, 장, 평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되셨습니까? WHO에서 말한 9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그 제목 이름에서 앞글자만을 외워두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차분히 정리를 해본다면 앞에 있는 0, 이거는 뭐다?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 그래서 영아라고 하면 우리가 1살 이내 아기들을 말하죠. 1살 이내가 얼마나 죽었나 그거를 보면 그 지역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거는 뭘까요? 유아 사망률. 그죠? 유아. 3살까지 아기들 있죠. 유아 사망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도 건강 상태 지표다. 그 다음에 3번째 뭘 것 같아요? 모성 사망률입니다. 모성 사망률. 자, 모성 사망률이라고 하면은 임신했을 때 또는 아기를 낳다가 그리고 출산 후에 죽는 거를 모성 사망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거를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자, 이 지역에 이 국가에 이 곳에서 어떤 사인으로 죽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순한 장티푸스로 죽은 나라가 있고요. 장티푸스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아. 또 어떤 지역에서는 희귀암으로 사망을 했어. 그러면 어느 나라의 건강 상태가 더 열악한 거다? 장티푸스예요.
왜? 장티푸스는 감염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항생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는 질환이잖아. 그거를 못 고치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지역이 건강 상태가 더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때 사는 4인별 사망률이라는 겁니다. 4인별 사망률, 뭘로 죽었냐 이거인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건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발발이라고 했죠. 뭐냐면 유병률이에요. 보건간호에서 유병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병률은요,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있다, 병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고혈압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했을 때 있는 거, 그게 유병률이에요. 내가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 작년부터 생겼어, 현재 갖고 있는 유병률 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가 유병률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병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발생률입니다. 그래서 보건간호에서는 유병률과 발생률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발생률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유병률하고는 달라요. 유병률은 현재 갖고 있다 이 말인 거고, 발생률은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 이 말인 거예요. 새롭게 발생했다 이거죠. 당연히 발생률이 높다는 거는 병이 새롭게 생긴 거니까 건강 상태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발발 했죠. 이때 발은 뭐냐면 발달 상태. 그래서 발달 상태가 아동이나 아동의 역량이나 정신 모든 면에서 발달 상태가 좋으면 성장 발달 상태가 좋네, 건강 상태가 좋은 거가 되지 않습니까? 발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장이라고 했죠. 장애예요. 장애율. 이때 장애율은 신체 장애요. 신체 장애. 그래서 신체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율이 높다면 그 지역은 건강 상태가 어쨌든 높지 못하겠죠. 낮은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건 뭐냐면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당연하죠. 평균 수명이 60인 거랑 평균 수명이 75세인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9가지가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다라고 누가 WHO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되셨어요? 그 명시한 앞대가리만 생각한다면 0, 6, 5, 4. 그죠? 발발, 장평 되셨습니까? 건강 상태 지표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외우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굳이 외우려고 애들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외울 게 얼마나 차고 넘치세요. 그죠? 요런 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인구 재생산을 알아보는 지표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말을 묻는다면 그냥 느낌으로 재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인구를 다시 생산하는 거죠. 다시 출산을 하는 거죠. 즉 여자아이가 또 여자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이런 게 재생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외우지 마시고 출생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생산이지. 그 다음에 출산 이런 거 생산이잖아. 그 다음에 재생산율, 이것도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또 출산하고 이런 거가 재생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사망률, 사망률이래요. 사망률하고 생산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간 건강 수준의 비교 척도라고 했습니다. 자, 국제 간 건강 수준 무슨 말이에요? 자, A 국가랑 B 국가가 비교해 봤을 때 이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네,
이 B라는 국가보다 A 국가가 건강 수준이 낮네 하고 알아보는 척도라는 거죠. 그럼 그 척도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비례 사망수라고 했죠. 자, 비례 사망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WHO가요.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그 말이에요. 의미만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50세는요. 지금의 50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50대 수험생분들도 계시고 저도 50대인데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이런 걸 본다는 게 그죠? 이때는 50세라는 개념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의 사망자 수를 보면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망률 이거는 조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망률이야. 전체에서 사망률 보면은 사망률이 높으면 건강 수준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 들어가죠. 영아 사망률. 아기들이 얼마나 죽었니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이런 거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 들어가는 것만 눈여겨봐요. 어떤 게 안 들어간다? 지금 건강 수준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조출생률 이것도 조라는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출생률이야. 그러면 건강 수준하고 출생률이 상관이 있나? 없죠. 그러면 아프리카에 막 애들 수두로 빽빽 태어나는 그 동네가 더 건강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출생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가 뭐냐? 이런 말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한대요. 이 지역사회가 인구 구성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비교해 본답니다. 그럼 이때 비교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뭐를 가지고 비교하냐면 네 가지예요.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는 이것 말고도 뭐 들어갈 수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인구 특성이니까 출생률 보면 특징되죠. 그죠? 들어가. 그리고 사망률도 이 지역이 많이 죽었다. 그것도 인구의 특징 맞잖아. 그 지역의 특징 맞잖아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거는 엄마와 애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냐 이거인 거죠. 이것도 들어가. 그래서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한다. 조조영모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건강상태의 지표 WHO가 말한 거 뭐죠?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이라는 거 요거까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요 계속 같은 걸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 많이 했어요. WHO에서도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도 영아 사망률 그리고 국제 간 건강 수준의 비교 척도도 영아 사망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건간호에서는 영아 사망률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아 사망률은 자, 정의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은 국가별 보건지표,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건강을 알아보는 지표의 대표적인 거에 들어갔어요. 아까 국제 간 할 때 영아 사망률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역사회 건강 상태나 보건의 수준을 평가할 때 아까 지역사회 특성 파악할 때 영아 사망률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기 1, 2, 3, 4, 5에 영아 사망률이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안 보고라도 영아 사망률을 답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표가 뭐냐 이런 말 나오면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영아가 몇 살까지를 영아라 그랬어요? 1살 이내 아기들을 영아라 그랬어. 1살 이내 아기들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푸시다 보면은요. 어느 해에 영아 사망률이 5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영아 사망률이 5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말을 아마 예전 기출문제에서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아 사망률이 5라는 거는 자 보기에서 1, 2, 3, 4, 5 보기가요. 전부 다 고맙게도 어떤 말이 다 들어갔다. 연간 출생아수 1000명당 이 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간 출생아 수를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모든 게 다 들어갔으니까 어디서 키워드를 잡는다? 영아가 몇 살을 영아라 하는 거죠. 영아가 몇 살이에요? 생후 1년 미만이죠.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자. 영아 사망 맞죠? 그게 5라고 했으니까 이때 사망자 수가 몇 명을 말한다? 5명을 말하는 거죠. 5명을.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5다. 그 말은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1000명당 끝에 거 보세요. 생후 1년 미만 1년 미만의 사망자 수가 5명이 죽었다 하는 말을 영아 사망률 5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